주민들이 실제로 도시재생을 한 게 맞냐 싶을 정도로 돈은 많이 투입되는데 느끼는 바가 없다면 그냥 다 필요 없고요, 공공재개발 해주세요 라고 지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오늘 이런 기사가 떴는데, 주민은 재개발을 원하는데 정부는 도시재생에 또 1조 2천억 원을 쓴다, 이런 내용입니다. 2020년까지 사업지 23곳을 선정했는데, 자, 도시재생이 사례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2014년부터 추진해서 이제 거의 마무리가 사실상 된 창신동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결과는 실망스럽다, 차라리 재개발이 낫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투입하는 예산이 1조 2천억 원이나 되고 23개 지역 정도가 됐는데, 물론 취지는 굉장히 좋죠. 도시를 재생해서 뭔가 좀 삶의 질을 제고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만, 사실은 그 방향성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선 사례처럼 한다 그러면은 안 하니만 못하는 거죠. 주민들이 실제로 도시재생을 한 게 맞냐 싶을 정도로 돈은 많이 투입되는데 느끼는 바가 없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도시재생 필요 없고 우린 재개발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종로구 창신동은 2014년에 전국 1호의 도시재생 사업지고, 그러니까 시범사업 형태가 되고 많은 이목이 쏠려있는 형태다 보니까 얼마나 집중해서 국가가 개발을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작으로 탄생했다라는 것은, 그걸 얼마나 보완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전면적인 철거 재개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겁니다. CCTV 좀 달아주고, 주차장 조금 만들어주고, 벽화, 이제 그림 같은 거 그래서 좀 이쁘게 해주고, 좀 언덕길이 같은 거 있으면 약간 계단 같은 거 설치해주고, 이런 건데, 내가 가진 집, 한 40년, 50년 된 집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수리가 안 되는 겁니다. 또 수리비 조금 주겠지. 그걸 얼마나 고치겠습니까? 문짝, 고리 부러진 거 고치고, 이런 거 정도가 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노후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라는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왜 이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재개발 방식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재개발에 대해서 어떤 또 부동산이 열기가 달아오를까봐 그러는 것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왜 좋은 재개발을 놔두고 이걸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주민들이 원하는 거라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재개발을 통해서 추가 분담금이 많아지고 원주민이 쫓겨난 사태가 발생한다 라고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어떤 도시 미관 형태라든가 삶의 질적인 측면을 고쳐줘야 되는데, 아주 낙후된 동네에서 그냥 조금 더 괜찮은 요렇게만 바꿔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조차도 지금 주민들이 못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200억이 들어가 있고, 주변에 채석장 공원화까지 하게 되면 1,000억 가까운 자금이 창신동 재생사업에 투입됐지만, 주민 대부분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주민 A씨는 좁고 불편한 골목길과 인근 동네보다 뒤떨어진 교육환경 등은 예전과 달라진 게 없다. 재생보다 재개발을 했어야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창신동이 도시재생을 5년 이상 하게 되면서 마무리를 지었죠. 그럼 만족스러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공공재개발, 그냥 다 필요 없고요, 공공재개발 해주세요 라고 지금 참여사를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200억 썼는데, 주변에 개발까지 1,000억 썼는데 그냥 다 필요 없고 재개발 해달래요.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인 이 자금 집행이 된 겁니까?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그 도시재생 사업을 한 것들은 공공재개발을 안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 웃기죠. 뒤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공재개발 20일부터 공모를 하는데 역시나 도시재생 지역은 제외. 지금 현재는 서울시 입장을 확고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비구역이건 정비예정구역이건 신규 구역 지정이건 자격증만 갖추게 돼서 신청해서 후보지를 선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도 역시 공공재개발은 제외다. 자, 여기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에서 결국 도시재생사업 등 대체사업이 진행됐던 곳은 제외하기로 했다. 얘는 도시재생을 했는데 주민들은 못 느끼는 거고, 그러나 우리 아직도 굉장히 낙후한 상태니까 재개발 할래요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웃기죠. 그러니까 조금 고쳐주고, 그러니까 병이 있는 사람한테 이걸 확실하게 수술을 해서 고쳐줬어야 되는데, 조금 파스나 이렇게 빨간 약 좀 발라주고, 넌 발랐으니까 수술 못 해줘, 이런 거죠. 황당하죠? 예. 왜냐면 너 빨간 약 발라주고 파스 붙여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돈 들어갔으니까 그 돈 아까워서 수술 못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 계신 분들은 짜증 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선택은 한 거예요. 그때 재개발할까 아니면은 그 도시재생 할까 하다가 결국은 도시재생을 선택했죠.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창신동 같은 경우는 2007년에 구역 지정됐다가 2013년도에
그 뉴타운 해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재생할래? 다시 너 추진해볼래? 했는데, 이제 도시재생으로 갔어요. 그때 분위기가 좀 안 좋았기 때문에. 근데 만약, 창신동 여러분들 위치 아십니까? 창신동의 위치가 어디냐면, 지도상 보세요. 여기에요. 이게 창신동이에요. 근데, 우리 도심이 어디냐면, 이 빨간색이 상업지 도심이죠? 자, 여기가 도심입니다. 여기가 도심인데, 위치가 여기에요. 얼마나 가까워? 초직주 근접이죠. 지금 경희궁 자이 같은 것들 여러분 아시나요? 경희궁 자이가 요겁니다. 요게 경희궁 자이인데, 자, 창신동은 어디예요? 여기죠. 그러면 경희궁 자이가 요거고 창신동이 여기에요. 도심은 어디야? 여기야. 뭐 차이 있습니까 이거? 없죠. 얘네 지금 금액 얼마예요? 지금 또 올랐겠죠? 뭐 요즘 하도 많이 오르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얘네가 30평대 아파트가 15억은 가뿐히 넘기고요. 매매 사례에서 30평대 위주로 살펴보면 이 정도 볼게요. 18억이네요. 18억. 그죠? 예, 18억. 또 호가니까 또 안 된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한번 볼게요. 17억 8,500. 그죠? 17억 8,500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최고가가 17억 8,500. 17억 8,500까지 걸었으니까 호가 18억 부르는 거 당연하겠죠? 요 정도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도 뭐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이곳에도 재개발했었으면은 지금 뭐 다 부자 됐죠? 18억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부자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도시재생하는 바람에 이 동네 한번 보실래요? 이게 지금 로드뷰를 보시게 되면 큰 길밖에 안 가잖아요. 제가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이게 최대 확대네? 이게 좀 크게 보이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길 보이십니까? 요런 길? 요런 길? 이것도 길이에요. 잘 안 보이시나? 네, 이렇게 조그만 길 있잖아요. 이건 차가 못 다니는 길입니다. 사람만 겨우 다니는 길 있잖아요. 요렇게 생긴 진짜 그 집들. 여기에 다 집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다 집이에요. 이렇게 쭉 사람만 가다가 여기로 쏙 들어가고 지하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깨끗한 길이야. 가장 큰 길. 가장 큰 길이 요렇게 생겼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슉 요런 골목 보이시죠? 요 골목으로 들어가고 여기 쏙쏙쏙 들어가는 겁니다. 집들이. 예, 지금 이런 집들 이거 금액이 얼마 하겠습니까? 거래도 안 되겠습니다만. 근데 재개발을 선택했으면은 최소 15억 이상 갈 수 있었던 건데 여하튼 한 번의 선택이 큰 재산상의 형성 과정에 차이가 생겼죠. 그죠? 예. 그래서 2013년도 요때는요, 금액이 어느 정도로 쌌었냐면은, 한남 뉴타운 아시죠?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최고의 뉴타운 중에 하나인데, 한남 뉴타운 3구역 같은 경우가, 30평대 배정받을 수 있는 원다 대세가 3억 한 5, 6천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얼마 정도 하냐면은, 걔네가 얼마 할까요? 걔네도 한 16억, 17억 이상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 1억 몇천 갖고 구입했으면은, 뭐 10매덕을 얻었으니까 거의 뭐 700%, 800% 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던, 예, 그 당시였는데, 도시재생을 선택한 결과로 엄청난 자산 형성의 차이가 생겨버렸죠. 이제라도 공공재개발 하고 싶은데 안 된다 이러고 있는 거죠. 도로가 좁아 차량 진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념관, 역사관이 웬일이냐. 맞죠. 지금 그 집을 차라리 좀 정비를 해주는 게 맞는 거지. 거기다가 이 기념관들을 지금 왜 짓고 있어요. 이 돈을 쓰면서. 그게 이분들의 생활의 질을 제고시켜주는데 어떤 도움이 됩니까? 그죠? 그래서 창신 숭이지 비좁은 골목길들은 개선사항이 당연하지. 아까 골목 보셨잖아요. 엄청 비좁고 하죠. 그런 것들 좀 넓혀주고 해야 되는데 예산이 한계, 개발 규제 등에 묶여 확장되지 않았다. 동네가 발전을 하면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세워 한 번에 밀어버려야지. 이런 찔끔찔끔 시기나 현실과 동떨어진 개발은 동낭비다. 예, 주민들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이렇게 느끼고 있다라는 것은 이게 실패한 사업이라는 것을 반영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1조 2천억을 들여서 또다시 한다고요? 지금 이전에 분상대 같은 것도 의견이 굉장히 반대 의견이 많았지만 밀어붙였고, 사전청약대 같은 것도 10년 이상 걸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작용 얘기 안 하고 밀어붙이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 도시재생 사업까지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은 나중에 부작용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죠? 지금 이런 것까지 다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면서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데, 심지어 실패했다라는 것을 사실 인정해야 되고, 그러면 공공재개발도 해줘야 되는데, 공공재개발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도시재생이 실패구나 라고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에 또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 힘들겠어요. 미국, 일본은 도심개발에 집중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신동 도시재생 사업 같은 거 치게 되면은 지금 결국은 공공재 개발을 하고 싶은데 못한다라는 거예요. 네. 뭐 되게 내용이 많죠. 도시재생 지역은 제외. 그죠? 주민은 재개발을 원하는데 정부는 도시재생 1조 2천억 원을 쓴다. 아니, 주민의 해당 지역 주민이 원한다는데 왜 자꾸 도시재생을 해요? 예?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주는 공공재개발 원해도 못한다. 재건축을 하건 재개발을 하건 동네 전체가 굉장히 지금 낙후되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아까 제가 뭐 약간 의학적인 설명을 약간 곁들여 봤는데 지금 낙후, 굉장히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재개발이든 재건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인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럼 이 사람은 수술을 해야죠. 거기다 대고 빨간 약 바르고 있고, 파스 붙여주고 있고, 연고 바르고 있으면 이게 낫습니까? 안 낫는 거죠. 그러니까 전면적인 어떤 수술을 통해서 이 지역을 새롭게 탈바꿈 시켜야지만 이미지도 바뀌고, 삶의 질적인 측면도 바뀌게 되면서, 여러모로 도시 미관까지 증대되고, 도시 경쟁력까지 확보될 수 있는 건데, 글쎄요. 저는 이런 게 좀 시급하다고 보는데, 좀 지금 현재 정책 위반자들은 내용이 약간 생각이 약간 틀린가 봅니다. 도시재생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거 사례라도 봐야 되는데 과거 사례가 굉장히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다. 잘 이해가 안 가고요. 그렇다면 실패 사례를 반면 교사 삼아서 이거를 더 보완할 수 있는 대책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산만 집행하고 우린 이런 일 했어라고 보여주기식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가서 실제로 주민들한테 의견도 들어보고 하시면 되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창신동 같은 경우도 그러면 이제 사업이 마무리가 됐으니까 주민들한테 의견을 청취하는 거예요. 좋았던 점이 뭐냐, 나빴던 점이 뭐냐,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주민 만족도 조사 같은 것도 하나도 안 합니다. 뭐가 불안해서인지. 그런데 거기다가 또 예산이 투입된다고요? 제 세금도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나라는 세금을 함부로 쓰면 되는 게 아니죠. 잘 집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겁니다. 뭐 제 생각은 그러네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